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크랙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랙은 이제 치아에 금이 간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크랙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구강 내에서 오랫동안 이제 교합력을 받잖아요. 이게 치아들을 뭔가 계속 잠금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합력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치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 딱딱한 거, 뭐 돌이나 뭐 식기구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콱 씹었을 때 그게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서 치아가 뚝 부러지는 이런 기전으로 크랙이 일어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랙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케이스는 이미 균열이 가서 금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금이 벌어진 경우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크랙이 생겨 있는 경우에 이제 크랙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가해진 교합력이 치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게 되고 어느 순간 뭐 딱딱한 물체를 씹었을 때 아니면 큰 힘이 가해졌을 때 그게 방아쇠 역할을 해서 치아가 이제 깨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크랙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크랙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치아가 있으면 조금 이런 데 쪽이 떨어지는 정도의 적은 파절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인레이 등을 이용해서 없어진 부분을 수복해 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크랙 때문에 치아가 아예 쪼개져 나갔어요. 한 반 이상이 쪼개져 나갔다. 근데 파절선이 잇몸 밑으로 깊지는 않다. 그러면은 크라운을 통해서 이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랙은 결국에는 치아에 손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치료는 뭐 충치랑 그냥 과정은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레진이나 인레이 혹은 크라운인데 크랙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랙이 이미 진행돼서 이가 쪼개져 버렸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였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불리는 기구를 이용해서 살짝 벌려보니까 이미 치아가 거의 반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이쪽이 큰 쪽이고 이쪽이 작은 쪽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작은 쪽 파편을 먼저, 파절편을 제거를 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의 양을 봐요. 그래서 이게 잇몸 선 위로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그때는 뭐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든지 해서 살려볼 수가 있는데 너무 깊숙이 깨진 경우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치아를 발치하고선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었어요. 발치한 치아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보시면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이렇게 작은 어금니에 있을 텐데 치아 주변에 이제 뼈가 이 높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잇몸 살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파절된 그 치아의 경계 부위가 이미 뼈 밑으로 한참 깊은 곳에 있죠. 크라운을 씌우려면 결국 이 밑에까지 크라운을 다 물어야 되거든요. 제가 주황색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운의 경계 부위가 형성이 될 텐데 이렇게 깊게까지 넣게 되면 생물학적 폭경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생물학적 폭경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치아라는 거는 구강 내에도 들어있고 깨끗한 뼈에도 묻혀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구강 내의 세균들이 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장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깨졌다는 건 그 장벽을 넘어서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면 구강 내에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크라운을 씌운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미 장벽을 넘어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라운을 씌운다고 해도 여기는 계속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발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장벽을 새로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한 3mm 정도 밑에까지 뼈를 다시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뼈가 없는 잇몸 살이 붙어서 장벽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만큼이나 깨졌는데 밑으로 3mm를 더 깎아 내려가면 결국 뼈에 남는 양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치아가 뼈 속에 묻혀있는 양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리기가 힘듭니다. 치아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이. 그래서 깨졌을 때 항상 관건은
이 지금 여기가 이제 뼈의 높이인데 뼈 높이 밑으로 깨졌을 때는 살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뼈 위로 깨져 있으면은 얼추 뭐 다시 장벽을 좀 만들어 주면 뼈를 조금 깎아내더라도 장벽을 만들어서 크라운을 어떻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뼈 밑으로 만약에 깨져 있다라고 하면 크게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그날 발치를 하고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심고 꼬맸어요. 다행히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남아있는 뼈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크랙이 있을 때 결국 최악의 경우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랙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가 있을까? 결국 이런 거는 이제 식습관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왜냐면 교합력이라는 거는 뭐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뭐 인종에 따라서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뭐 크게 그 치아가 물리는 힘 자체, 치아가 닿는 양상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독 한국 사람한테서 그 크랙이나 아니면 크라운을 씌우고 보철물을 했을 때 보철물의 파절 이런 것들이 유독 잘 나타나는 편인 게, 의뢰이 이제 제가 대학에서 배울 때는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 자체가 아무래도 질긴 걸 좋아하잖아요. 질긴 걸 좋아하고,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저도 아침에 먹었는데 누룽지, 이거 외국 사람들은 안 먹거든요. 뭐 삼겹살에 오돌뼈, 마른 오징어. 뭐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는 누룽지나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딱딱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마른 멸치, 뭐 이런 것들, 맥주 마시면서 독일 애들은 소세지를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멸치나 막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막 씹어요. 똑같은 술을 먹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식습관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힘들을 또 이제 씹을 때 괜찮으니까 막 아그작 막 씹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치아도 완전 무결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좀 더 깨지거나 그런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치아를 좀 아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랙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합적으로 큰 힘을, 뭐 유독 한 치아가 센 힘을 담당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추후에 크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뭐 검진을 하면서 교합 체크도 해가지고 또 불필요한 교합력이 작용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딱딱한 것만 주의하시면 그래도 이렇게 크랙으로 인해서 치아가 깨지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크랙에 관한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